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왁자지껄 오늘 이제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민이고요.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를 풀어주실 최고의 단골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제 외워야겠어요. 이게 인기가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지역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자나 돼. 어? 아, 나 그 참. 중에 네. 우리 지역은 미추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추홀, 미추홀. 인천도 버리시고 예, 미추홀만 미추홀.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도 변함없이 개근을 해주시는 우리 변 대표님 감사하고요. 전계원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 명절 주간에요. 네. 이 왁자지껄 조회수가 급등했습니다. 아, 특히 이 조합이 예.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예. 오늘 대타를 출연했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저도 계속 좀 너무너무 불러주십시오. 재밌었습니다. 설명드리기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독서주. 역시 민족 정론지 저널리즘이죠. 최고예요. 야. 예. 잘생겼다.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떤 예. 잡지예요? 이게 평화나무에서 나오는 월간 신문인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종이 신문처럼 만들지만 이제 잡지 형태로 예. 나온다는 업데이트 소식을 잡지도 전해드리면서. 종이로 만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잡지도 종이로 만드니까. 종이 신문인데 예. 잡지는 저는 그 실제 우리가 보는 월간지 형태 그 매거진 형태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잡지로, 월간지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짜날리즘 예. 최고예요. 민족 정론지입니다, 여러분.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평화나무 회원만 돼주시면 한 달에 평화나무 10,000원이라도 후원 이렇게 해주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예, 예. 우리 사실 저 미디어워치도 과거에는 예. 그 종이 신문으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종이 신문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변 고문님 잘 아시죠? 네, 저희는 저하고 대표이사하고 둘 다 구속되면서 이제 지금 중단돼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었죠. 네. 아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갑자기 번개같이 기억에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한번 국가기관에 한번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요. 네. 어떤 정부 시절에 어떤 언제? 국가기관에 말이 좀 예. 조심스러워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구내 식당을 갔어요. 네.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떡하니 미디어 워치가 그 TV 딱 틀어놓는데 밑에다 딱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 미디어 워치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무슨 정권 때였죠? 그때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나 이명박 아마 이명박 정권 때 저희가 많이 집어넣었어요. 기관에. 네네. 예.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아무튼 제가 시험을 보러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그 미디어 워치를 딱 맞닥뜨렸죠. 예,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애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냄비 받침대로 쓰거나 아니요. 그 직원들 보라고 공무원들 보라고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기관백을 많이 했었을 때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워치도. 보수 정부는 이렇게 보수 신문들 잘 챙겨줘요. 진보 정부는 뭐 개털입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저널리즘은 뜻이 뭡니까? 저널리즘이라고 예. 1935년에 예. 대한민국의 첫 번째는 아니고 한 세 번째쯤 될 겁니다. 미디어 비평지였어요. 근데 한 번 발행하고 말았는데 일제 시대예요. 예,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저희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복간을 근데 당시 발행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 제호 그대로 갖다 써서 옛날에 저널리즘을 쩌날리즘이라고 불렀어요. 쩌날리즘이라고. 아무튼 이게 이제 김용민 발행인께서 또 주도적으로 해주시면서 또 보니까 필진들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성애 소장이라든지 또 공희준 평론가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는데 가끔씩 우리 황 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께서도 남겨주세요. 예. 너무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박영식 저 단골께 예. 제가 즉석 제안 하나 할게요. 예. 즉석 제안. 그럼 저널리즘을 이제 보려면 예. 평화나무의 후원 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후원 회원 아니시죠? 예, 이제 후원을 당장 이제 오늘 당장 그렇지.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매월 얼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월 얼마? 여러분들 당장 후원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만 원 매월 뭐 이상이라고 10,000원이든 했어요. 20,000원이든 다다익선이네. 다다익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평화나무 후원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결정하겠습니다. 아유 매달 저도 2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또 제안 드려요? 예. 미디어 워치도 후원해주세요. 그러면. 매월 2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안정권이라는 자 알죠? 예. 그 안정권하고 제가 맞소송을 해서
하여튼 전 5천만 원 이길 줄 알았더니 어쨌든 복잡하게 돼서 제가 한 1,000만 원을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갖고 안정권에게 피해받은 단체들에게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해서 네, 일단 서울의 소리가 제일 피해받았고 예. 이제 피해받은 그 단체를 찾는데 우리 평안하면 피해받은 거 있나? 안정권한테? 아니 뭐 그동안 줄기차게 싸웠죠. 네, 그러면 여기 하고 우리 스티스도 피해받았나 안정권한테? 아직 피해를 덜 받은 게 안정권 피해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저희가 후원금을 제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명절 재고 이렇게 덕담이 오가니까 너무 훈훈하네요, 좋네.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와,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굉장히 이게 제가 심쿵하네요. 아니 예. 빨리 피해받은 거 찾아. 알겠습니다. 예. 자, 안정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저 윤석열도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표도 많이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욕을 그냥. 아예 그 저기 뭐 이재명 지지자라고 뭐 파란 티를 입고 그 욕 인천계양에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회방하고. 거기도 좀 도와주실 건가요?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를 돕는 어느 단체 하나 찾아가지고 뭐 하나 해야 아유, 되겠네. 훈훈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 설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바쁜 명절을 보냈는데요. 나경원 전 대표는 그 설 연휴 초반만 해도 당대표 출마를 이제 분명히 결심한 것 같은데, 근데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당대회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명절 끝난 그 다음 날에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 너무 뭐 물론 우리가 뭐 수양버들 나경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참 일단 이거는 일단 제도권 평론가가 먼저 제도권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면 꼭 찌라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도권 취재 제도권 스타일을 먼저 배경만- 얘기한 다음에 찌라시로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그 네. 뒷배경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고민이 엄청 깊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측근들조차도 반반으로 갈렸다. 이런 보도 이미 나왔었고요. 네.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 두 개를 써놓고 그 당일까지 고민했다. 이제 이것까지 팩트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좀 쏠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불출마 선언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배경 중에는 일단 뭐 여론조사 신경 쓰였다 이런 거는 큰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었고 실제 뭐 중진들이나 다른 인물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만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권 초반에 나쁘게 가져가면 미래도 없다라는 식 그런 설득들이 많았고 더불어서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준 사람이 정확하게 4명, 5명 정도밖에 거론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유승민만큼 외로운 4선 중진 나경원을 당대표 출마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취재의 이제 배경인데 근데 이 배경을 놓고 본다면 아마 그런 결정도 좀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랬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이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문에 완전 피해를 봤습니다. 아우 뭐 돈을 거셨습니까? 아니 뭐 돈을 잃은 게 아니고 명예를 제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아니 처음에 이분이 출마할지 말지 누가 묻더라고요. 방송 나갔는데 이분 출마 못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게 성적을 보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금수저에서 절대 출마 못할 거다. 라고 큰 소리를 떡 쳤는데요. 네. 제가 오늘 서정욱 변호사를 만났어요. 네. 형님 이 사람 출마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신 목소리. 흰 목소리. 형님 출마하고 제가 직접 전화 받았어요. 그래? 이 큰일 난데? 그래서 방송 나갔어요. 나경원 출마합니다. 제 생각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나경원 출마가 거의 확실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와, 마지막 날 아침에 이분께서 이렇게 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전날 밤까지 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야,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완전 달라졌다. 이 제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붙으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가져오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 네. 또 그분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그분도 방송 출연에 좀 지장이기 때문에 네. 장모 씨라고. 그런데 형 이거 안 할 것 같아. 네. 근데 한다고 하는데 못 할 것 같아. 야, 그래도 그럼 하겠지. 이 정도 하는데 왜 안 하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당연히 보통 기자회견은요. 출마할 때 하는 게 기자회견이에요. 그렇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이 어디 있어요. 와, 그때 제가 쇼크 먹고요. 그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정계 은퇴 기자회견을 해야 했었다. 어차피 같은 효과니까.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하더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저는 솔로몬이 왜 대표님, 나와 솔로몬이 거기서. 우리 전당골님하고 다르게 전 그 심리를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 방송 그러니까 우리
뭐 불출마 선언하기 직전 날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 나가서 계속 절대 출마 못합니다.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동안 이 걸어왔던 이 상황들 있잖아요. 논란 그 중심에 있던 상황들을 두드려 보면 절대 나경원이 나올 수 없었다. 제일 이렇게 탁 꼭지점을 찍었던 거는 대통령을 향한 사과 그때였거든요. 그 사과를 할 때 이미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그 기대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나마 국민의 힘을 좀 정상적인 그 전당대회 우리에게 보여다오라는 희망. 또 하나는 뭐 나경원 의원 자체에 그 가지고 있던 뭐 4선 이상의 그 그렇지. 상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데 그렇게 정상적인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나경원 의원이 꽃길만 걸었고 뭐 수양버들로 비교될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야들야들하고 뭐 여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용기도 부족하고 뭐 투쟁 의식도 부족하고 절대 못 나온다 했는데 그 예측에 맞.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한 번 죽고요. 남영희 위원장한테 제가 2번 발표했네요. 본인은 일관되게 이야기했는데 맞췄는데 그럼요. 평론가 그런 아이, 것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사람 심리를 나경원이 깨뚫어보셔야지. 대단한 거죠. 죄송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했죠. 그리고 저기 이미 불출마가 아니라 앞서서 윤석열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에는 출마 의지가 있었다고 좀 봐요. 그러세요? 예, 그렇지. 그때는 그랬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함부로 그 내뱉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당대표 출마로서 아마 한 방을 매기는 그런 효과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참하게 무릎을 꿇게 되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중진 의원이다 이러면 그때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아주 센 발언을 했어야 돼요. 도리어, 국민의힘- 그럼요. 도리어 그때 그 발언을 윤을 했어요. 뒷사기 어렵다면은 윤 대통령 지금 지금 뭐 이 정치 세계를 잘못되고 지배하고 있는 있는 거. 김건희를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자기가 활로를 열었을 거예요. 예. 문제점들 어쩌고 많았잖아요. 이제 제도권 토론 끝났습니다. 출마 준비를 했어요. 예, 출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못 맞췄다는 게 말이 아니고 나경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정치를 했죠. 분명히 출마 준비를 해오다가 거의 뭐 한두 시간 전에 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 돕는 사람들이 다 출마한다고 다 떠들었다고 그러는 때마다. 근데 그러면 나경원은 어떤 정신 상태였냐면은 여전히 윤석열 오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계속 믿고 윤석열한테 사과할 때도 성렬이 오빠한테 미안할 뿐이지 나머지 그는 내가 끝장내겠다 해서 계속 강고를 한 거고 마지막까지 출마 전까지 성렬이 오빠 전화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래 경원아 너 한번 나가봐라 이 말이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끝내 안 오니까 여기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마를 고민한 것도 아니고 실제 출마 준비했는데 예상한 전화가 안 와서 이게 아니구나. 아 막강한 상대이구나 저기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김건희를 좀 우습게 보다가 어마어마한 벽을 깨닫고 이제 정치적 좌절을 맛보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비슷한 경우 하나 있었던 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2012년 총선 때도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땐 박근혜하고 붙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박근혜 전화를 기다렸거든요. 계속 전화 기다렸는데 안 와.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잡아놨어 미리. 다들 야 그러면 박근혜 공천 안 하면 내가 탈당해서 승부 걸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때도 기자회견 1시간 전까지 박근혜 전화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불출마 선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2번째 불출마 선언 기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권력 해바라기예요. 권력에 맞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면 권력자가 받아줄 거라 이 마인드로 가다가 권력자가 안 받아주면 그냥 드랍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 4선까지 했다면은 나경원 정도면은 이 정부의 그 어떤 무게는 이 정부의 무게는 김건희에게 쏠려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그 김건희를 이렇게 개무시를 했다는 자기의 것 자체가. 그 라이프 전체를 봤을 때 윤석열 같은 어쨌든 서법대 나오고 아버지가 교수고 검사까지 한 사람이 저런 작부 스타일한테 빠졌을 리가 없다. 저건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고 그럴 리가 없고 설마 서법대 출신의 검사가 저런 작부 스타일한테 휘둘릴 리 없다. 나 같은 스타일에 따라올 거다라는 완벽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계급의식이지. 계급의식이지. 김건희를 자기랑 동네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 그 끝까지 간 거예요. 설마 하다가. 야 이거 보면은
제가 김건희로부터 사실상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안전한 대척점에 서 있긴 하지만은 조금 시원합니다. 조금 시원해요. 야, 시원한 이유가 김건희한테 한 방 먹는구나. 서울법대 출신의 우리 저 아니 의외로 저 그런 거에 쾌감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대한민국 저 서민 중에서 김건희가 그 시장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그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근데 저는 한편 좀 아쉬운 점은 출마 선언하고 더 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다 무혐의 처리되고 끝났잖아요. 그게 특혜 아니었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나경원이가 불출마한다고 이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긴 네, 합니다. 아니, 두고 보세요. 네. 그 그리고 잘못해서 100기를 나경원 들면은, 의원이 네. 불출마 선언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놓고 그 밑에 동영상은 음. 오빠 나 아직 여기 있어. 그걸 그렇지. 남긴 게 제가 볼 때 끝까지 또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거 김 빡쳤을 김 거야, 대통령이 틀림없이. 가만히 안둘것 같다는 그러니까 조만간 생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경원이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하는지를 아유. 아마 보실 거예요. 출마 선언하고 제일 먼저 오는 게 오빠 영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빠 나였던 거. 깜짝 놀랐어요, 저. 저는 나경원 의원 대해서 이 출마 불출마는 예측은 하지 않은 게 출마한다 그러니까 이거 예측이 문제가 아니야. 출마한다 그러는데 뭐 안 나온다 그래. 근데 각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장한테 얻어뜨렸어요. 대통령실장이 군대기. 네. 이 죄를 네 죄가 알렸다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다는 얘기는 나경원은 대통령실장도 윤석열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김건희가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요. 아까 우리 김영민 사장 말대로 정말 좋은 오빠 윤석열을 망치고 있는 저 악처 김건희와 이혼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야지만 각이 나온다고. 그렇지. 어리버리 유력간 떠들어서 되지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1보트라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못 믿는 것 같은데 1보트에서 또 한번 들이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경원이 이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후퇴를 해버렸는데 본인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다음 공천은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정말 그렇게 참. 그렇게 또 평가하면서 예. 오히려 나경원이 앞으로 보수 정책의 핵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나경원을 계속 살려놓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 말은 최악의 경우에 지금 윤핵관 중심의 뭐 이제 전국 주도가 어려워질 경우에 새로운 카드가 보수 정당에 필요하니까 나경원을 살려놓자 이런 일정한 동력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면 나경원은 이제 여기에서 물러섬으로써 계속 발표해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사학 비리 문제, 하여튼 사학 재단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자 윤석열을 배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니, 있습니다. 저 조국 전 장관이 그 사퇴하니까 가만 놔뒀습니까? 이 검찰이? 자기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더 가혹하게, 더 가열차게 지배받단 말이죠. 이제 나경원을 축출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가혹한, 더 잔인한 그런 보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야, 두고 보세요. 제도권 평론과는 너무 다른 이제 전망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은 이 제도권의 시각으로 네. 판단이 안 됩니다. 제도권 언론들 보세요. 지금 김건희를 거론한 놈들이 몇이나 있으며 없죠, 천공을 거론한 왁자지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몇이나 이야기. 있겠어요. 강신업도 안 쓰잖아요. 강신업, 그렇지, 강신업까지. 이번에 이제 그 나경원이 아웃되면서 강신업은 일단 컷오프는 자동 통과가 됩니다. 한등수 올라갔어. 한등수 4명 올라가죠, 4명. 5명 올라가. 5명.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명인데 이제 조경태 씨가 네. 판면을 불합할 느꼈어. 아 이런 판은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노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갈 사람들이 자 유승민하고 나경원을 밟아서 못 나오게 막았어요. 네. 안철수 하나 팔 비트는 거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안철수까지 못 나오게 되면은 김기현하고 누가 붙습니까? 강신업이지, 강신업. 일단은 김기현하고 막 들이받고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가 없. 김기현은 지금 뭐 윤석열 권력의 앞잡이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신업은 자동으로 이제 2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다 안 나와버리면. 빅3가 됐어, 빅3가 이미. 오늘 나경원을 아웃시키면서 김건희가 이제 여성 의원들을 불러 모은다는 기사가 쫙 거의 아직 안 만났어요. 쫙 만났다는 나갔다가 얘기는 그게 또 갑자기 쫙 사라졌어. 기사가. 광폭 행보. 아니 그러니까 그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뭐 엠바고를 깨서 삭제했다 웃기는 아니 영부인이 그
여성 의원들 부르는 이게 해괴한 기사가 그건 무슨 뭐 이상한 토픽 기사인데 그게 엠바고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엠바고라는 것은 뭐 국익관계된 건데 네. 변 대표님이 그 안철수 지금 의원 팔 비트는 거 쉽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 두 가지를 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나경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바로 이런 지라시가 도는데 안철수 의혹이라고 막 12가지 적힌 것들이 돌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서 하루 동안 안철수가 번 돈. 한 400억 가까이 그게 된다고 하죠. 나오더라고 보면서 시작했구나. 작전 시작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큰 흐름으로는 너는 대권 나간다며 빠져. 그리고 넌 주식이나 챙겨. 요 두 가지 가지고 공격을 들어가서 뭐 주저앉히던지 나와도 뭐 그냥 끝장내던지 해가지고 거의 사라지게 할 거고. 비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럼 이제 자 만약에 이제 김건희는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 단계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확정 단계인데 김건희가 왜 나와서 애들 불러 모으고 여성 의원 불러 모으고 비례 불러 모으고 이제 남성 의원들 부인까지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럼 다 불러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전체를. 그거 왜 그래요? 강신업의 가만 씨는 놔두면 되는데? 아직도 불씨는 아직도 상상적으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게 윤심이라고 했는데 윤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김심인데 그럼 김심은 보통 작용을 하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드러내놓고 실제 이거 교통정리 내가 다 했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부끄러워하진 않죠. 무서워하지는 더더욱 않고. 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권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김건희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미 이제 미리 뿌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공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도할 거냐? 대통령이 주도할 거냐? 대통령 이름으로 뒤에서는 김건희가 주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 상상 속 또는 소설 속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 이제 대한민국에서 찌라시로 이제 일어난 그냥 완전히 일입니까? 이제 찌라시 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쩔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이 찌라시기 때문에 찌라시를 피해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데 나는 어제 강신업이가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였는데 강심이 질러대는데 다음 총선 때 윤석열 이름 가지고 총선 이길 자신 있냐? 윤석열 이름 가지고 못 이긴다 막 질러대는데 김건희 이름 가지고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같이 질러대는 게. 그래서 김건희가 요즘에 난 마케팅하는 걸 이제 쭉 보니까 바보 온다를 만들 평강공주 이미지로 가려는 것 같아. 이야. 바보 술꾼을 대통령 만든 흥미진진. 평강공주 이미지를 아예 대놓고 짓밟고 가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이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과정들을 보면 후보 아직 뭐 지금 누가 정확하게 왜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명씩 즐겨갖고 하는 게 귀곡산장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해요. 예. 폭력적이면서도 예. 뭐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우리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다 수용해요. 모두가 다 순응하고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에 김심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철수가 위협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또 이런 최근에 그 나경원 사건도 있었고 앞서서 유승민 또 앞서서 이준석 건이 있고 하니 비윤도 상당할 거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안철수의 지명도 더하면은 50% 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실적 위협 아닙니까? 그 결선 투표 없이 바로 1차에 안철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럼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 나경원을 비틀었는데 그거 안철수에게 당권 그러니까.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비틀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카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안철수가 왜 정치를 하는가 물으면은 뭐 새 정치 이런 건 다 그냥 그 허언이고. 재산 증식? 그렇죠. 안랩을 위해서? 주식이야, 주식. 안랩을 주식. 위해서? 오로지 주식이야. 아니 그 400억 벌었다는 거. 아니 안철수에게 그 뭐 다음 정권 창출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사람 계속 망신당하면서 자기 얼굴에 그 똥을 묻히면서 계속 정치하는 이유는 오로지 전 주가라고 봅니다. 안랩. 그렇기 때문에 이 때마다 주가 부양을 했단 말이야. 무슨 대선 출마로 정당 창당으로. 이거 갖고 우리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엮으면은 야 이건 몇 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정치적 선택을 주가 조작으로 엮기 힘든 아니 지금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남 FC를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을 광고비를 받아냈다. 이걸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런 거 네. 신경 안 쓸 겁니다. 그거 대장동 신경 안 거는 써. 거 보세요. 부산저축은행 연루돼 있는데도 걸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사줘도 걸잖아요. 야, 아까 근데 진짜 주가 현실이 조작으로. 찌라시라는
출마라는 표현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가 너무 비현실적이죠. 요즘 나경원 의원 말 따라 얘기하자면 요즘 정치 낯설어. 참 낯설어요. 너무 낯설어요. 아, 너무 문학적 표현이다. 낯설어. 그러니까 상상해서 소설로 갔다가 동화 쪽으로 좀 갔다가 조금 전에는 이제 유령 산장처럼 약간 괴기전 이쪽으로 좀 갔다가.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실제 불출마할 거냐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출마할 것이다. 어제도 제가 가까운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의도에 네. 진짜 장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 유승민까지 불출마를 하면 당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그렇지.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일목요연하게 갈 수도 있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거는 뭐 아니면 또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폭망한다. 근데 일단 확실한 일단 폭망 카드를 던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맞서고 뭔가 여지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승민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맞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 전혀 아니라는 당에서 거죠. 유승민이 국민의힘 그럴 쪽에서 사람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전혀 하고 아니에요. 전혀. 민주당 쪽에서 저는 전혀 아니라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 뭔데요? 왜 룰을 100%그 당원으로 했을 때 그때 이미 유승민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때 유승민 의원이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명분도 없어졌고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지만 안 돼도 지금 나와서 또 지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후보 때 김은혜한테 졌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내부에 뭐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 졌을 때도 결과는 아 뭐 김은혜한테 졌어가 아니라 아니 뭐 유승민도 졌어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당대표에 뭐 본인은 명분을 내세워서 나왔지만 결국 지고 나면 진 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라는 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냥 모습이고 이미 룰 바꿀 때 그냥 결심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저 내기 걸게 해주세요. 내기 걸죠. 뭐. 안 나온다. 못 나온다.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전화 받은 평론가한테 그분, 쏟고. 그분은 또 쏘고 그렇게 아, 근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하고 내가 한번 걸래. 나는 유승민 나온다. 아유, 전 아닙니다. 근데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이제 윤석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당대회가 이제 쭉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윤석열 비판하면은 아마 이제 그 노인들 그 태극기 노인들한테 물세례 맞고 요거도 먹고 그 한 달을 쭉 가야 되는데 나는 그게 과연 그러니까 나경원 때도 그랬는데 나경원이 나가서 마찬가지였고 그게 과연 당대표 출마의 명분이 될까? 만약에 윤석열이 까려면 밖에서 까고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이 집안에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는 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승민이 큰 데미지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인은 이미 다 시간 말랐다고 봐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틀리면 정치평론계를 아니, 은퇴하고.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마시고. 여기 어차피 찌라시성인데요. 그 정도로 그럼 확실하게 믿을 만한 정보라고 지금 어느 정도 기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죠. 서정 변호사 아니야? 또? 정욱이는 안 돼. 정욱이는 안 되고. 서정욱하고 같이 다니는 저 이봉규. 그쪽 아니고 이거는 이제 소장개혁파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 남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짱을 한번 떠야 된다. 그래야 어찌됐든 보수정당의 살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이제 유승민 의원 일화가 있는데 그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말씀은 두 분이 좀 많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결도. 예. 근데 한 번도 그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만큼 유승민 전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좀 멸시하는 그 안철수 의원만 혼밥이 아니고 거기도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예, 이런 태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중 정치인은 어렵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자기 살아계실 때. 세계가 강하긴 한데 저도 이제 듣는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또 가깝게 만나는 국회의원들도 네. 제가 알고 지내는데 필요할 때는 연락해서 또 국회의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 친화력이 확실히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만났으면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식사만 하고 자기 할 이야기를 아주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러서 선후배 간에 만나는 사람은 잘 만난다 이제 이러니까 진짜 혼자서 맨날 밥 먹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은 내가 집권하면 당신 국정원장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는 진짜 정치인 한번 보고 그 싶어요. 정봉주 전 의원도 지난번 서울시장 나갔을 때
너 TBS 교통방송 사장 시켜줄게. 이 얘기 들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세 사람이야. 컷오프야. 그건 전광호 목사가 제일 잘해요. 저딱 인사할 때, 어유 국방부 장관 오셨네요. 봉주 형은 너무 일찍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덤볐는데 내가 가야 될 자리가 5명이 다 있어. 그걸 하니까 누가 도와줘? 아 이거 쏘갔다. 이렇게 해서 봉정이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봉정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 되면 하여튼 국회의원 저 장관 자리 한 장관당 한 20명씩 밀어놓고 6개월씩 돌아가면 5년 동안 그러면 몇 번 해요? 한 10명쯤 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팔아야 모인다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 모호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날 돕겠다는 거야, 안 돕겠다는 거야, 뭐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뭐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아무 감이 안 잡히면 누가 도와줍니까? 전 이번 그때 스픽스 처음 아마 여기 제가 이 왁자지껄 나왔을 때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 것 같냐 말 것 같냐 할 때도 전 아닐 거라고 그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 지금 그 국민의힘에 유승민 의원을 받아줄 만한 그런 어떤 공간도 없다. 왜 윤심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상황인데 예. 대선 후보 때 천공 얘기했죠. 뭐 부인 얘기했죠. 온갖 얘기를 하면서 윤심을 건드린 사람 중에 제일 세게 건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선거 나간다, 뭐 안 되겠지만은 뭐 안 될 확률이 100%가 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비윤이 득세할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유승민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이슈화, 그러니까 유승민이 출마를 해서 뭐 윤석열은 까겠죠. 근데 윤석열을 까도 막 김건희는 막 들어갈 수 있을까? 유승민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비판하다가 멈출 것 같고는 오히려 이제 김건희가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의원들 불러 모은다는 것은 이제 국내 정치는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원 집정제가 됐는데 이원 집정제. 이제 나가서 이제 영업사원하고 여의도 내가 하겠다가 나가 그잖아. 아니 영업사원으로 나가서 막 딴 나라하고 적을 만들고. 근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어느 정도로 좋았을 때 장사를 같이 한다고 치자면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았을 때 아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그래 자기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네가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거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정기환 평론가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두 분이 싸울 때 굉장히 세게 싸운다고 얘기하거든요. 막 뭐 깨지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김건희의 윈. 네.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두들겨 핀다 보죠. 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힘의 균형 자체가 아예 그 무게중심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현 잘해. 두들겨 패는 건 아니고 두들겨 깨 부순다고. 뭔가가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난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순방 갔을 때 그 사망여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영상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크부대 가가지고 뭐 할 때 그 자리에서 굉장히 해맑게 사막여우도 있나요? 이렇게 맞나요? 물어보니까 아유 뭐 별걸 다 알아. 나는 동물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지가 않은가 본데? 이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국내 정치에 대한 김 대통령의 개입이 가능한 이제 거야? 정확하게 이제 김건희가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 술꾼과 풍광공주예요. 바보 술꾼을 대통령까지 만든 어마어마한 현모인 양처인 그 김건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놓고 날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하듯이 소설 가져와서 막 끼워 맞춰서 그냥 재미나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듣지 말고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걸 잘 봐야 된다고요.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정말 수평적 관계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대통령이 확실히 주도하고 여사가 뒤에서 보조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안도 한번 보세요. 저는 폭력배들이 수십 명이요. 어떤 목적을 하나 놓고 여기에 걸리는 모든 사람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죽여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야 이게 누가 오라? 아니 폭력배 대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이 현실이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거기다가 무속 논쟁 전공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뭔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아무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상 국가냐, 이번에 그 이런 생각이 12배가 들어요. 최태원 SKT 회장이 실제로 윤석열이 펼쳤던 조작 범죄의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공문까지 써 최태원한테 그래도 꼼짝 못 하는데 뭐 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의 겨울에 책이 아주 써져 있어요. 깊이 관련돼 있으니까 최태원은 잘 알아요. 재벌 총수 중에 현재 우두머리죠 최태원이.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자기가 글로벌 CEO예요. 글로벌 CEO면은 사실 대통령급입니다. 게다가면은. 그런데 그런 정도 이상 있는 사람이 건배사라면서 우리에게 건배를 허락해 주신 영부인이라고 영부인, 얘기한다는 맞아. 거는 최태원 눈에도 아는 거야. 이게 누가 실제인지를. 얼마 전에 어떤 사기꾼이 구속이 됐는데 자기가 김건희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돈을 그렇게 사칭했죠. 뜯어내다가 그 뭐 경호처장을 시켜준다, 경호팀장을 시켜준다 그 약속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사회에서도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군지, 진정한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다들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오늘 기사 나왔던 그거는 실제로 기사가 떴다가 다 없어졌습니다. 삭제됐어요. 이제 그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 부인들을 다 네. 불러서 여사가 식사하겠다고 했더니 네, 삭제됐고. 사라져 버렸어요. 예, 삭제됐어요. 그게 오보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예. 엠바고 깼다고 다 그 이유로 삭제시켰는데 누군가 캡처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저는. 근데 웃긴 게 엠바고 깼다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엠바고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엠바고가 덜릴 수가 없어. 아니 여사가 의원님 불러서 식사하는데 이게 엠바고 사안이 될 수가 없다. 이건 구의권 항변인데. 요거 제가 취재해왔어요. 이거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였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보라고 삭제시킨 게 아니에요. 엠바고 깼다고 삭제시킨 그렇죠. 엠바고를 이유로 지금 무더기로 삭제가 된 이건 건데. 엠바고 사안이 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사도 말이죠. 희한해. 영부인 관련해서 뜨끔하는 것 같아. 저 법이 어떤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아니 그 영부인의 영이 보니까 대통령 할 때 영이 아니더만요. 그게 예. 명령할 때 리영이고 아. 대통령 리영 부인이 아니야. 달라 한자가 달라. 게다가 영부인은 그냥 경호 대상일 뿐이지 영부인을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 뭐 이런 의전이 있어야 된다? 전혀 그런 법이 없어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경호한다.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 법에서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재벌 회장님 사모님도 그냥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높여 해요. 부르는 말이죠. 부인을 높여 네. 부르는 그 말이야. 영부인의 카드가 지급이 안 될 텐데 난 저렇게 수십 명 의원들 불러서 밥값 누가 냅니까 그거? 세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돈을 내냐 이거지. 자기가 카드도 없을 거고 특별 필도 활동도 없는데 네. 저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영부인이 지금까지 저렇게 공식 활동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만천형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다 불법이지. 예. 개인적으로 일기 시작하면 저렇게. 아니 규정에도 없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는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규정 없이 어떻게 저희가 일을 해?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할 거면 제2부속실이라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권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법에 그래서요. 불림하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차라리 김건희가 선대본부장 돼서 대구에서 출마해서 아예 국회의원 신분 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남편은 대통령이고 부인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있었나? 없죠. 없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죠.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만 경호원만 붙일 뿐이지. 예. 심지어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 신분 아니에요? 2월 피의자까지는 10일에 이제 그 조남호 아니 그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그 사람 판결이 이제 나오는데 1심 판결에서 만약에 권오수 유죄가 나오면은 뭐 틀림없어요. 김건희는 그냥 자동으로 기소야. 그거는 불가피한 일인데 그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 요새 그렇게 열심히 나대는 거는 권오수 2월 10일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무관하지 이번에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제거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분화시키는 그 힘이 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지금 그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드러내놓고 생각해요. 지금 나경원이 안 이렇게 돼. 축출한 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있을까? 아 근데 그 권력세 발의 너무 얘기들이라서. 지금 몇 번 반복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준석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는 유승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까지 왔는데 이제
결국은 남은 후보 뭐 윤심이라고 하면 김기현 정도 되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만일에 됐어. 그 이후에 혼란성을 누가 이것을 막아낼 아니 것이냐. 오히려 저는 지금 그래서 김기현하고 붙이고 강신업 있잖아. 강신업이 강신업이랑 있는데 김기현을 더 맞짱 좋죠. 뜨는 강신업이 건데. 되면 또. 강신업은 이제 판검 세력도 끝장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를 나오는 게 아니라 당을 나올 수도 있을 그건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그건 거예요. 이제 떠났다고 봐야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이상민, 조응천, 같이 당 박용진, 만들어. 김종민, 이원욱 이런 사람들을 제3지대. 아니 그 당으로 보내. 지금 당대표 흔들고 있잖아. 거기 가지고 김건희 좀 흔들려고 그래. 이상민 의원은 정말 취미더라고요. 마이너리티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박수 받을 짓 하라고. 난 그렇게 시키고 싶어. 결이 같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즐겁게 이해할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어젯밤에 저는 이제 자다가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헌법을 안 봤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가치관이 너무 혼란이 되는 게 네. 제가 지금 살아왔던 세상, 낯설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 낯설어요. 요즘 너무 정치 이상해. 낯설어.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말이 다 틀려.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얼토당토는 주장을 하면서 막 집단적으로 저렇게 외치니까 이게 상식도 통하지도 않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저게 비정상 같은데 내 자신을 보면 혹시 내가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예. 헌법을 쭉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뭐 국회와 대통령과 국민의 권한과 이제 뭐 또 책임 의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와, 이 정부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다른 헌법을 내가 보는 것 같아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가지는 청렴의 의무 있죠. 또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한 짓거리를 보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위해서만 하는 그것도 1인 개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나라가 완전 거꾸로 가는데 이걸 누구한테 호소하지 이렇게 하면서 쭉 읽었는데 좀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가 눈물이 좀 나는데요. 야, 씨,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좋은데 왜 정치가 이망이 꼴이지? 대통령 왜 이렇게 하지? 국회는 진짜 국민들을 완전히 개대리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 따위로 놀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말 잘못했는데 그 사람 편을 들어서 국민들한테 막 호통을 쳐요. 거기다가 야당이 참 그렇다면서. 야당이 뭡니까, 이제 그 매국적 행위를 한다면서.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조차도 그렇게 보면서 막 국민을 쏘아붙이는 거 보니까 결론은 전 지금까지 비윤리적 반도덕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반헌법적으로 좀 놀고 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제 변고모님 그 전광훈이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 갔고요. 그 강신업이 최후 통첩을 했다면서요. 전광훈 나 지지하지 않으면은 뭐 더 이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 일단은 정광훈은 그 총력을 기울여서 한 10만 명 당원을 집어넣더니 예. 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가버립니까? 어. 근데 2월 15일 날이 판결이 있는데 그때 4년 구형받은 거,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상 거의 90% 이상 구속 확정이니까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결정하겠다, 자기는. 그러니까 강심을 좀 열받은 거야. 정광훈이 미국 가서 결정했다 그런다.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나는 저기 정광훈이 이제 김건희하고 이제 뒤를 치려고 밑간 거 아닌가. 김건희가 이제 움직일 때 일단 정광훈이가 넣은 10만 당원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정광훈 구속될 처지니까 이건 뭐 밀어만 주고 구속될 판이니까 미국 가서 그냥 버티면서 원래부터 사실 강신업은 김건희, 강신업, 정광훈 3강 연대를 꿈꿨는데 정광훈이가 틀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지금 복원될 수가 있어 미국에서 오히려. 그리고 아직 김기현의 최대 문제, 그 무명성에다가 그 판검사라는 이런 문제들 등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두들겨 패는 건 강신업이야 지금. 이런 인간 데리고 선거 못 치른다 막 떠들어. 윤석열도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럼 지금 다 겁먹고 도망갔을 때 저 전당대회는 김기현이 습게 먹는 게 아니라 다 안 나가기 때문에 다 안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김기현, 강신업 1대1 대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현장 토론 붙으면요 지금 강신업이 그냥 싸나워요. 막 덤벼대고 아까 우리가 잘 짚었는데 김건희가 나경원을 박살낸 거에 대해서 이 밑바닥 서민층이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와 똑같이 강신업 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좀 비리와 마이너리티. 예. 서울법대의 판사 세력을 박살내는 거를 열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신업발 친위 쿠데타라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난 민주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김기현이 되는 거다 강시혁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당한 게 히틀러 시대 때 다 박살났어요 히틀러한테. 그때도 히틀러가 잡으면 우리 이기겠지 했다가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지금 김건희가 서울법대 출신 나경원을 저렇게 박살내는 거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건희가 뭐가 있어? 걔가 정치를 해봤어. 뭐 그렇다고 뭐 하기는 있지만 그 후루꾸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치를 판판히 깨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서울법대 나온 그 대통령 머리 위에서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고. 이 현실 우리는 그걸 참 기막힌 이거 참 찌라시 같은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현실은 현실이라고 그것도.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아유 진짜. 다만 강심하면 이제 제가 데리고 노니까 강심한테 슈퍼챗 받아먹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 나가셔가지고 네. 출판 기념회 하는데 막 그 실시간 채팅으로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TV에서 뭘 남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 원. 맞아. 10,000원 내놓고 다음날 또 안 쐈다고 거짓말해. 증거가 남아 있는데. 강시혁 TV 딱 남아있는데. 이거 아까 대표님하고 목사님이 언급하신 기사 보니까요.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 맞고요. 시기도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냈는데 일단 성격은 규정이 잘 돼 있네. 이번 주에는 지역구 의원들, 다음 주에는 비례대표 의원들, 여성 의원들을 각각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게 소스가 어디냐면 연합뉴스 TV의 정치부 기자 중에 여당 출입 기자인 것 같아요.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걸 보도를 한 거란 그 말이에요. 의원들로부터 들었겠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엠바고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랑 기자단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엠바고 사항 같은 거 이제 규정 짓곤 하는데 지금 정부의 대통령실과 기자단 엠바고 합의 사항을 보면 포괄적 엠바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그래서 엠바고 규정 사항을 보면 대통령실 경내 행사가 아닌 외부 행사이기 때문에 포괄적 엠바고 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엠바고를 파기한 건 맞고 다만 기사 삭제는 각사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가 기자단에서 삭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치? 이건 말은 알아서 기었다는 게 이제. 아니 근데 여당 출입 기자인데 왜 대통령실 엠바고가 적용됩니까? 근데 아니 여당 출입 기자가 썼는데. 이제 여당 출입 이건 그러니까 소스는 여당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여당 관계자 인용했는데 이게 왜 대통령실 엠바고로 걸려 들어가냐고. 이건 이제 제가 기자 이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기자라면 이 엠바고 사안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어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봐봐. 같아요. 그러니까 천공이나 뭐 저 김건희나 강신업 관련해서 기사를 못 쓰는 거는 그게 뭐 그들이 뭐 부풀려진 그런 권력이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얘들이 무서워서. 언론이 겁먹고 떳떳하지 있는 거지. 않은 언론이 겁먹고 무서워서 있는데 그런 거야. 자 기사를 보면 기사 이면에 뭐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자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에 초청받은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사람들 내 초청받았다 하니까 얘기 다 갑자기 하죠. 이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렇게 대규모로 초청한 줄 모르고 네. 나만 초청한 줄 알고 근데 기자한테 이렇게 흘렸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는 이게 뭔가 좀 모임이 생겼구나 이렇게 쓴 것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걸 엠바고라고 걸 수 있냐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빼냈을 때는 엠바고라고 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그래 의원들한테 들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왜 엠바고야?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겁이 말도 안 나나? 되죠. 이런 거 엠바고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아니 엠바고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기사는 완전히 그냥 김정은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야. 김정은식으로. 근데 이제 엠바고의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물론 이제 영부인도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거 좀 차치하더라도 보통 이제 대통령 외부 일정 정보는 그거지. 경호와 안보상 네. 관련해서 엠바고 걸 수 있어요. 대부분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영부인 관련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건 저 사실 아이, 제 문법상 잘 이해가 안 게다가 돼요. 무슨 지금 서문시장에 몇 월 며칠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여당 의원들만 만나겠다는데 이게 왜 엠바고 사항이죠? 그리고 식당이라는 게 공개가 되냐고. 장소도 안 나왔죠. 장소 안 나왔어요. 장소 안 나올 수가 없죠. 말이 안 그런데 돼. 아니, 또 연구인 나와서 뭐- 모임하는데 왜 그게 엠바고냐. 모임 자체가 뉴스인데.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 나쁜 거는 여당 관계자 발이라서 그렇겠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이미 나간 게 자기들이 카드를 쥐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획하고자 하는 걸 다 미리 제가- 김 뺐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 보도는 너무했다가 아니라 누군가 이걸 보고
대노하신 분이 이거 지우라고. 그러지 않고선 그 이게 위에 누가 왜 이게 있을까? 무슨 뭐 누구를 치명적으로 매기는 기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이지 한 명. 김모 씨라고. 김통. 야 네. 그렇게 힘이 세나 정말. 아유. 그리고 거기 가는 이제 초청되는 국회의원들은 뭐 여성 국회의원으로 한정됐다고는 하지만 선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공천장이다 하고 이후에 하나씩 이걸 그죠? 뭔가 의미 있게 쓰고 싶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확 깠다? 기분 나빠. 빨리 닫아 이거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김건희 여사가? 그렇지 성공이 않죠. 되지도 않을 카드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은 윤석열의 성공이 아니라 차기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영향력, 권력 확대에 지금 초점을 맞춘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요, 듭니다. 만약에 김건희가 설치지 않는다 해서 이 윤석열이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은 정말 잘하는데 김건희가 망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무슨 오히려 나는 김건희발 친이 쿠데타가 드러나서 한번 제대로 평가했으면 기회가 가지고 정말 가부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잘하는데 김건희 가만히 있으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 정치 또는 보수 정치인 원로분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보수 정치의 핵심은 이런 거 이제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 먼저 하고 이게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그 안정권 이후 깨졌어요, 뭐. 아니 깨진 게 아니고 아니, 안정권을 받들어 보셨는데 보수가 뭘 보수 예의고 뭐 정권의 대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법도나 윤리 같은 거 강조합니까? 아니 그런 거 안정권 이후로 깨졌다니까 보수. 아니 보수 정당 보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지금 보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특정 이제 정파의 요즘 보수 대통령. 이 변절자들은 이제 자꾸 이제 김건희를 자꾸 유경수 여사화로 이제 또 이미지 아이고 유경수 여사께서 그러셨나? 유경수의 재림이다 이러고 있죠. 유경수의 재림. 아무튼 뭐 저희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이거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이제 기자단끼리 합의해가지고 엠바고 이제 규정 같은 거 이제 따져보는데 저 이건 또 처음 봤어요. 그 미디어 오늘 기사 보니까 이번 저기 대통령실 기자단 합의 엠바고 사항 규정 보니까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도 엠바고 위반이래요. 뭐 지들끼리 하는 아유, 얘기예요.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그래. 정하면 법이다. 그 저는 뭘 이렇게 엠바고 너희들은 그렇게 엠바고에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우리 진실은 우리 스픽스에서 다 얘기할 테니까 신기하네. 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언론이 이 정도까지는 갈 이유가 없는데 뭐 대통령이 무섭고 뭐 언론사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너무하다 언론이 그나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이렇게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숨죽이면서 진짜 빡빡 끼는데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언론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 전기원 통탄할 정도입니다. 선배님이 뭐 기자 세계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러다가 또 표변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에게 힘이 빠진다고 판단되면은 그래 뭐 하이나처럼 덤벼들어서 죽인다. 어떻게 합니까? 그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힘 있는 자 앞에서 숨 못 쉬고 힘 없어지면 그냥 올라타서 지근지근 밟는 그런 아주 퇴행적인 언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이다. 이래서 지금 저널리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민족 정론지.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스픽스와 함께 여러분 요즘 이 한꺼풀 덮여진 이 시국 정치 현실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스픽스면 가능합니다. 스픽스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김용민 TV나 김용민 TV 더 중요합니다. 예. 참 너무 존재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이 스픽스에서 진실의 대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성 언론 보지 마시고요. 아이고 거기 걔네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받아먹는 게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진실 얘기하겠어요? 자 스픽스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정확한 현재 그 상황들 실상들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스픽스가 제공한 왁자지껄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계환 평론가님, 남영희 위원장님, 변희재 고모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